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방송으로 제가 오락가락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관성 있게 대세 하락을 전망하며 국지적 상승에 대응하는 자세를 알려드리고 집값 안정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락 기조를 이어가던 서울 집값이 반등하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경기도와 인천 지방 부동산이 들썩이는 가운데 강남과 서울 집값마저 반등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상실감을 넘어서 분노에 짐일 것입니다. 달러가 약세를 띠며 매수권 접어들었고 코스피는 2200을 향하여 순항하고 있고 금과 원도 상승 중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 이후에 집값 하락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꿈틀거리는 집값이 대세 폭락을 향한 몸부림인지 아니면 바닥을 찍고 또 한 번 치고 오르는 현상인지 한번 볼까요? 하반기 집값 바닥 쳤을까? 거품 분기 대폭락 시작일까? 지금 오죽하면 거품이란 말을 하겠어요. 자, 거품을 따라서 아파트들이 술술 하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의 정답은 지금 잡으면 뛰어도 손실 본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올라가니까 그냥 잡는다. 내가 2달 전에 잡으려고 할 때보다 1억이 뛰었다. 그런 건 많죠. 좋아요. 앞으로 뭐 2년, 3년 계속 뛴다면 무조건 잡아야죠. 뭐 과거 얼마가 뛰었든. 근데 그런 보장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건데 이거 잘 보세요. 그냥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손실을 봐야 하는지. 자, 서울 8.5억 아파트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이제 1억이 올랐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6년째 올랐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결국 집은 설령 이번에 또 뛴다고 하더라도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뛴 게 중요한 거예요. 2배 이상. 자, 여기서 얼마나 더 뛰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1억이 뛰면 당장 1억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만약에 1년 동안 더 올라간다. 운 좋게. 그러다가 또 폭락장은 한 번 반드시 와요. 안 오진 않습니다. 자, 북등론 자들이 계속 뛴다고만 얘기하는데 지금 6년이 우리나라 50년 이후에 최장 상승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락장으로 접어들 때도 됐단 말이에요. 보자고. 3에서 6년 후에 현실적으로 잘 봐야 보합이에요. 1억 뛰어봤자 먹는 게 아니라 보합이라고요. 그것도 3에서 6년 걸린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하락장이 안 왔기 때문에 하락장 거쳐가고 한 3, 4년 가고 또 올라가는데 이 올라간다고 바로 뛰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지금 6년째 뛴 다음에 이제서 경기도는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또 시간 걸리고 해서 3에서 6년 동안 해야 겨우 보합을 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억이 상승했다. 정말 대박 같죠? 이 시점에서 8억 8.5억이 3억 상승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올랐다. 4에서 7년 후 결국 한번 떨어지니까 4에서 7년 후 현실적으로 다시 또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니까 잘해야 1억대 상승할 것 같아요. 3억 오르기도 어렵지만 뛴다고 하더라도 4, 7년 후에 1억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절로 보시면 안 돼. 지금부터 뛴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과거에 뛴 것도 같이 봐야 돼요. 4억 뛰면 얘는 정말 잘 봐야 2억대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 8.5억이 지금 4억이 8.5억이 됐는데 또 4억이 뛰겠어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많이 뛰어도 재미가 없고 조금 뛰면 손실 봅니다. 자, 문제는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다음 보세요. 자, 1억에서 2억이 하락했다. 이제 당장 제 생각은 0에서 3년 뭐 하락이 더 먼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순수익이 여러분들 1억 하락하면요 2, 3억 빠져요. 2, 3억 털린다고요. 자, 그 다음에 3억 하락한다. 4억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4억 하락했다. 5억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대출을 많이 끼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하락하겠죠. 잘못하면 경매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겁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뻔히 아는데 무슨 폭등한다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편승해서 안절부절해가면서 집을 사게끔 하겠습니까? 물론 제목을 조금 더 순화시켰어야 하는데 제목이 조금 그런 것들은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금 먹고 떨어지면 난리 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미 6년 뛰었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커요. 지금 여기서 더 오른다라는 어떤 기대감만 갖고 집을 사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하락장 매수와 지금 매수할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걸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경기도, 인천. 지금 인천은 잡아야 할 곳도 넘쳐났습니다. 이 말하면 무슨 뭐 그러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서울
두 답을 세 답을 뛰는 동안에 인천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한 것도 많아요. 이제 뛰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아무리 인천이 서울에서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 10년 전 시세인데 안 뛰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추천할 곳들은 꽤 있어요. 이걸 너무 흑백 논리로 따지지 마시라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인천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인천도 선별을 잘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기도도 막 돌아가면서 뛰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 제가 이거 저가 아파트라는 말은요 6, 7개월 전부터 한 말이에요. 노도관 금강구 사라는 말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제가 1년 전부터 이거 방송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강남 사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계속 날아갔지 않습니까? 제 말이 뭐 틀린 거 있었나요? 근데 지금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도 자제해라. 다만 경기도는 뛸 곳들은 이런 사람들은 잡아라.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전반적으로 봐서는 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 근데 건별로 다르다. 자 보세요. 하락장 매수, 지역, 강남, 서울, 신도시, 수도권, 광역시, 지방. 자 지금은요 이거 다 같이 묶어야 돼요. 뭐 서울은 거품이 심하고 뭐 지방은 약하고 이렇게만 따질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강남, 서울이 많이 뛰었으니까 거품 심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방도 지방 나름인 거예요. 보세요. 금액은 서울 7억 이상, 고가와 폭등한 아파트, 기타 지역은 5억, 지방 같은 경우는 뭐 3억 이상, 이런 것들은 하락장에 매수하라고요.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고요. 흐름, 지금 실거래가가 계속 올라가 있고 매도 호가가 높은 그 거품 매물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다시 또 지금 서울이 약간 꿈틀거릴 것 같으니까 매도 호가가 올라와 있어요. 그걸 못 잡아서 안 달라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하락장 기다리시고. 자, 기간은 빠르면 올 겨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겨울이란 말을 하냐면 무조건 3, 4년 기다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정부가 집값을 미온적으로 잡는 건 사실이잖아요. 제 말 틀린 거 아니에요. 정부 탓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누가 집값 잡아야 돼요? 전문가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정부 정책이에요. 제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원래 집값이 올라가면 집값을 잡는 게 당연한 거 아니나요? 근데 그 역설적으로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올 겨울부터 2023년.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면 또 한번 추락을 하니까 결국은 기다리라고는 하고 싶습니다. 자, 목적, 투자, 실거주 겸 투자자들은 기다리세요. 하락장 매수하시라고요. 자본, 하락장에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갭 투자도 하시고 분양, 미분양, 분양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요. 지금 말고요, 하락장에. 자, 여건, 심리적으로 좀 안정된 사람들, 그리고 유주택자들 모두 집 하나 못 잡아서 안 달랍니까? 자본금과 수입이 부족한 사람들 왜 무리를 하려고 합니까? 자, 지금 매수할 사람들은요, 이제 이게 한 80% 정도 된다면 저는 한 이건 20% 정도 된다고 보는데, 자, 지역은 강남, 서울, 신도시, 수도권, 광역시, 지방 다 해당돼요. 자, 강남도 싼 아파트들 굳이 잡는다면 그런 걸 잡는 거고, 서울도 지금 변방지역, 도봉구 같은 경우는 집값 많이 안 뛰었습니다. 지금 경기도보다도 워낙 싸요. 근데 거기 못 산다고 또 안 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좀 포괄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서울도 지금 잡을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잡지 말아야 할 곳들이 많지만. 자, 신도시도 거품이 전적으로 심하고요. 수도권, 광역시, 지방. 아무튼 여기에서 좀 싼 곳들. 금액으로 따지면 굳이 말하면 서울은 5억 이내로 좀 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가 아파트, 저평가 아파트. 좀 덜 오른 곳. 결국은 돌고 돌면서 뛰잖아요. 자, 기타 지역, 경기도나 이런 데는 한 4억, 지방은 한 2억, 이 정도 이하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흐름은 실거래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거나 또는 매도가가 좀 낮은 거, 이런 것들 위주로 금매를 잡아야지 막 매도가가 막 1억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이건 작게 되면 가뜩이나 가격이 쌀 텐데 지방 같은 경우 그럼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매물 가격가 중요하다. 지금 매수한 사람들 목적은 순수 실거주, 글자가 들어도 실거주라는 못을 박았어요. 투자자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투자를. 자, 하락장 갈아타기, 황금성, 소형, 저가 이런 것들은 지금 잡아도 돼요. 자, 이제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잡았을 때 하락장에 갈아타기를 염두하고 잡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잡는다고 해서 뭐 떼돈 벌 것 같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황금성 봐야 돼요. 하락장에 갈아타기. 저가 아파트가 유리하잖아요, 소형. 그래서 비싼 건 잡지 말고 싼 거 위주로 잡아라. 자본주의, 여유 자금이 풍부하고 대출은 최소화하고. 자, 분양,
징검다리 매수 형태로 잡아라. 이게 지금 잡았다가 하락장에 갈아타는 것도 염두하면서 잡아라 이거예요. 불안해서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 지금 여건은 심리가 아주 불안하고 주택 매도 상황. 지금 매도했으면 뭔가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기다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자본금이 넘쳐나는 사람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지르려고 그래요? 자, 무주택자. 여기 보세요. 서울 아파트와 통화량, 가계대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파란 게 서울 아파트예요. 까만 게 통화량입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볼까요? 2005년에 바닥 쳤고, 자, 2005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2006, 7년에 꼭지 찍고 대략 한 2009년에 약간 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년부터 빠져갖고 2013년까지 계속 이 파란 거 보니까 내려왔죠. 그러다가 쭉 올라갔죠. 이게 지금 6년 동안 뛴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렇게 뛴 게 아니라 이렇게 뛰었어요. 여러분들 노무현 정부 때보다 지금 덜 뛰었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너무 한국감정원이 이게 좀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만큼 뛰었고 그 다음에 떨어졌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서 조금 갈고리 모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건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대세 하락장에서 파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정부가 방점만 딱 찍어준다면 대세 하락으로 확실히 갈 거예요. 어찌됐거나 이 말을 하는 것은 자, 이 통화량, 까만 거. 통화량이 지금 많았을 때는 어김없이 집값도 뛰었고 이게 떨어졌을 때는 적었을 때는 어김없이 집값 떨어졌고 여기 지금 보니까 통화량이 좀 미지근한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폭등했네요. 자, 그런데 최근에 다시 통화량이 좀 많아지니까 집값이 조금 다시 꿈틀거리고는 있는데 지금 이미 질병 사태로 이미 나올 만큼 나왔어요. 제 생각은 이 통화량만이 집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비례하지만 어느 정도 비례하지만 지금은 이 통화량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값 거품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와 이제 가계 대출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일단 서울 아파트는 보여준 대로 역시 2007, 8년에 6, 7년에 꼭지 찍었고 9년부터 이렇게 하락을 해서 13년까지 떨어졌고 파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다시 2020년 19년에 꼭지 찍었고 지금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 중이고 보시면 가계대출 거의 비례합니다. 가계대출 올랐을 때 가계대출이 많았고 떨어졌을 때 가계대출이 적었고 역시 올라가니까 가계대출 많고 떨어지니까 적어요. 지금 가계대출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그래서 가계대출을 계속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 까닭이. 그러면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어요. 그러면 이거 역시 집값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는 서울 아파트와 소득, 역시 파란색이 서울 아파트입니다. 똑같죠. 모양이 2005년 바닥, 2006, 7, 8 꼭지, 그리고 2013년 바닥, 2019년 꼭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연한 회색이 소득입니다. 소득하고도 거의 비례해요. 정말 일치하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소득이 올라가니까 집값 파란색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떨어지니까 역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제 소득하고 거의 비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전반적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소득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 역시 떨어질 것이다. 이번에는 서울 아파트와 GDP 성장률. 자, 여기 이번에는 회색이 서울 아파트예요. 여기 보시면 똑같죠. 모양, 위하고 모양이 다 똑같아요. 자, 이때 2006, 7년에 꼭지 찍었고 역시 2014년에 바닥 찍었고 2019년에 꼭지 찍었고 최근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연한 파란색이 GDP 성장률이에요. 거의 또 비례하지 않나요? 잘 보세요. 흐름이 같이 따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GDP 성장률이 쭉 여기 연한 파란색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집값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집값이 이렇게 뛰었어요. 지금 이게 서울 아파트 값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꺾였는데 어찌됐거나 반대로 가고 있어요. 자,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GDP는 별로 안 뛰었는데 서울 집값이 폭등을 했다. 이것은 집값 하락에 유력한 징조인 거예요. 지금 제가 소득을 보나 성장률을 보나 집값 하락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다 이거예요. 자, 집값 상승 원인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맥만 잡자고요. 유동자금이 1200조, 지금 돈이 넘쳐난다. 초저금리다. 그래요. 이것도 집값 상승의 요인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경제가 얼마나 만신창이면 초저금리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서울 공급 부족, 뭐 서울은 태생적으로 공급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이것도 많이 언급을 하죠. 자, 그리고 질병 사태, 경기 침체로 오히려 정책에서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자, 정부가 집값 폭등을 또 유발할 수 있다. 집값 주도 성장, 이런 것들이 지금 집값 상승의 요인인데, 자, 이번에 집값 하락의 요인을 한번 볼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큰 덩어리들이 집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소소한 것들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이 시점에서 지금 불안한 시국이잖아요. 그러면 큰 게 뭡니까? 세계 경제가 최악의 성장률로 지금 갖고 있다는 게, 질병이 지금 후유증이 아주 크다는 게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금융위기의 어떤 위험성도 있고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최악의 성장률이라서 집값하락. 국내 경제도 그렇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악화돼가지고 집값하락. 부동산 6년 동안 폭등했다는 것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단절시키지 말라고요. 이 폭등한 게 언젠가는 하락장에 크게 정말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아니 집값이 두세 배 뛴 것들이 폭락하지 뭐 뛴 것도 없는 게 폭락하겠습니까? 뛰었기 때문에 위험하고 가계부채가 세계 1위라는 거 여러분들 만만히 보지 마세요. 집값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했잖아요. GDP 대비. 매수 심리 이게 어느 정도 죽었어요. 거래량이 적으면서 집값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현명하게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주택자들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집값은 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내가 안 사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잖아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희망도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때려줘야 하는데 조금 또 폭등한 다음에 때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파장은 생길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기다려라. 다만 아까 경기도, 인천, 지방에서 집값이 싼 곳들 그런 곳들은요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뛸 수 있어요. 그게 바닥일 수 있으니까 그런 곳들은 여러분들이 선별 잘할 수 있으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주택 및 아파트와 소비자 물가지수 보시면 자 이게 노란색이 서울 주택이에요. 이게 서울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그리고 주황색은 전국이고요. 그런데 이 파란색이 뭐냐? 소비자 물가예요. 보시면 주택 평균으로 본다면 소비자 물가나 서울 집값이나 별로 오히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것처럼 보이죠. 이 지금 86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주택 상승률이 냉정하게 보면 전국을 통틀어서 본다면 비슷해요.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로 보자고요. 이제 주택 말고 주택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자, 아파트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소비자 물가거든요. 파란색이. 자, 서울 보세요. 아파트. 전국도 보세요. 압도하죠. 즉 소비자 물가를 압도하고 있는 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거품이 심하다.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주택 그래서 제가 아파트 중심으로 집을 사라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서울시 아파트 매매량 2010년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직전 낙하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집값이 반등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매 가격 지수는 서울 동남권 보세요. 마이너스 0.21에서 아직 플러스는 안 됐어요. 좀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게 바로 이걸 우려한 거죠. 이때 좀 때렸으면 정책을. 자, 그 다음에 서울 보세요. 서울도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0.04, 0.02까지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계속 하락하다가 조금 반등하는 듯. 전체적으로 하락 중에 자 5월 지금 마지막 주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갈고리가 켜졌다. 이거 가만 놔두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지 이게 뭐 대세 상승이고 폭등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114 자리에서 재건축도 역시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반 아파트 계속 맴돌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서울 5월 달만 놓고 본다면 서울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아까 주별로 봤을 때는 반등하고 있는 거 확실하지만 월별로 봤을 때는 4월보다 5월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인천도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확 줄고 있어요. 4월 달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물론 플러스긴 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보유율 현황,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이 전국적으로 61% 정도 돼요. 자, 2018년에 비해서 19년이 약간 0.01% 올랐는데 자, 서울이 수도권이 중요해요. 수도권은 54.2, 54.1. 즉 오히려 줄었어요. 무주택자가 더 약간 늘었다고요. 46%가 유주택. 그리고 이건 서울을 포함한 거예요. 수도권이라는 말은. 54%가 유주택. 근데 서울로 따지면 이제 더 줄겠죠. 유주택자 수가. 전국 자가 보유율 아까도 말했듯이 61.2였는데 청년들 20.4에서 18.9. 그러니까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신혼부부도 좀 줄고 있네요. 자, 52.8. 하지만 어찌됐거나 신혼부부가 두 쌍 중에 한 쌍은 집을 산다. 고령일수록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집을 쓸 확률이 커요. 78.8입니다. 내 집 마련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는 강해요. 84.1. 왜냐? 2013년에는 집값이 별로 안 뛰었으니까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렇게. 이처럼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또는 사업할 때 그쪽으로 몰려들고 주식할 때 개미들이 몰려들고 이게 끝물이라고요. 끝물. 자, 이해가셨죠? 끝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수도권 PIR 규모.
지금 수도권은 9년 동안 먹고 쓰지 않고 월급을 저축해야 집을 산다. 수도권이라 말은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축을 한다면 이 9년이겠어요? 대충 20년 하지? 여러분들 반절 저축 못 하잖아요.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얼마인 줄 아세요? 14.8이에요. 먹고 쓰지 않고 14.8년을 저금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반절 저금해요? 반절도 못 하잖아요. 반절 한다고 했을 때 30년 걸려요. 서울 집 살려면. 자, 그리고 이 집은요,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포함해서 주택도 포함한 거기 때문에 빌라도 포함한 거라서 아파트는 더 걸려요. 이해가셨죠? 비싸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니까 비아파트,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잡지 마세요. 자, 이제 집을 잘못 잡게 되면 이런 짱 납니다. 이런 짱 나니까 신중하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데 별로 안 뛰었고 세대수도 많고 그렇다 그러면 사세요. 무주택으로 그런 곳을 왜 기다립니까? 부동산은 설령 작은 상승 파장이 일더라도 결국 폭등한 만큼 폭락 위험성이 높으므로 오늘 알려드린 전략대로 내 집 마련 및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